네. 안녕하세요. 저는 봉동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송승찬 형제라고 합니다. 이번에 영상 활용 및 온라인 신방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요. 참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예, 교사분들의 불편하고 좀 갑갑했던 심정을 좀 이해가 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2월 초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코로나19가 들어오면서 참 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 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불편한 상황이었었는데요. 이런 코로나19를 또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상황에 또 우리가 맞게 또 적응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것도 안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교회학교 교사로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또 생각을 하면서 이번 강의를 같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난 성경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 성도님들 다 아시듯 이 사도 바울은 여러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데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힘썼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사도 바울이 상당히 무턱대고 전도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상당히 계획적이었고, 또 상당히 체계적이었고, 상당히 또한 효율적으로 전도를 하려고 했다라는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전도를 했고, 또 어디에서 전도를 했고, 또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간단하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되었을 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느냐, 바로 이 유대인과 또 유대인이 아닌 이 헬라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힘썼고, 특히나 자기의 민족이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자기 민족이 아니지만은 준비된 영혼들이었던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었고요. 그럼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느냐? 우리가 이 복음 전도하면은 우리가 흔히 노방 전도, 또 우리가 이런 전도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사도 바울도 이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노방 전도나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더 관심을 두고 또 이 전도하는 데 힘썼던 곳이 바로 어디였냐면은 바로 유대인이 머물고 있는 이 회당이라는 곳인데, 회당. 왜 사도 바울은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회당이라는 곳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요한 장소가 될 수 있는데요. 이 회당의 특징은 뭐냐면,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같이 모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배우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단순히 하나님을 가르칠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주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전하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굳이 하나님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들을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도에서 이 회당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다는 사실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이 회당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 사람들이 또한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직 유대교로 개종하진 않았지만은 일명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에 등장이 되는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기 위해서 이 회당에 나왔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 유대인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곳이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상당히 배경 지식이 있었던 이 중요한 곳이 바로 이 회당이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이 회당을 찾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사도 바울은 굳이 없는 길들을 만들어서 간 것이 아니라 이미 로마에서, 그 당시 로마가 이 유럽과 이 아시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이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다들 이야기 들으셨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이 로마라는 이 제국이 이 로마 모든 길을 이 로마로 통할 수 있게 이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이 사도 바울은 사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로마가 만들어준 길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흔히 전도하면은 그냥 아무나 만나는 사람 다 전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과연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널리 전파될 수 있을까를 이 사도 바울은 고민했고 또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고민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그럼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까? 또 누구에게 어디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과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달라졌을까요? 달라지지 않았죠. 복음은 달라지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나 복음을 전하는 장소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만약 오늘날 이 시대에 오게 되었다라면은 과연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우리가 저녁에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과연 사도 바울이라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했을까? 오늘날 살아가는 시대에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이제 인터넷과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하는 복음과 말씀은 단순히 우리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유대인과 헬라인 이 단순히 이분법이 아니라 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또 통신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과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어디서 아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드렸죠?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는 교회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또 여러 가지 매체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체를 만들고 우리가 영상을 만들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해서 우리는 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직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나 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가 만들어준 길, 통신망을 저희가 만들었나요? 그러진 않았지만은 우리가 이 나라에서 또 많은 이 지식인들이 이 통신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적절하게 사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통신망 또 우리가 만들어진 여러 가지 이런 이 매체들을 활용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강의가 단순히 어떤 스킬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고 복음은 달라지지 않았지만은 이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방법과 수단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단순히 고정관념을 가지고 교회에서만 전한다. 또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만 전한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영상들, 또 우리가 만든 여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좀 잘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오늘 이번 시간 배운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또 널리 전파되는 이런 시간들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주제로 해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온라인 영상 활용이고요. 또 하나는 온라인 신방 자료, 이 신방을 준비했는데요. 상당히 이 영상 활용, 오늘날에는 이제 특히나 유튜브가 대두되면서 오늘날 아이들부터 3살짜리 아이들부터 80대 할아버지들까지 이제 이 영상, 항상 유튜브를 통해서 또 영상을 우리가 접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항상 늘 접하는 이 영상을 또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제작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온라인 신방입니다.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가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대면 접촉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만나지 않고 손을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해서 또 우리가 영혼들을 만나고 또 함께 교제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그런 함께 그 영혼들을 온라인으로 해서 신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가 지금 2시간, 40분씩 2시간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은 온라인 신방과 관련해서 손쉬운 PPT 만들기와 줌 기능, 우리가 좀 숨겨져 있는 줌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런 기능들에서 좀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대에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영상들, 우리가 어떻게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고 또 어떻게 영상들을 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형제자매님들 진행 쪽에서 이제 이 오픈 채팅방을 지금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음소거인 상태이시기 때문에 어떤 이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질문들이 있으시면은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셔서 거기서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또 궁금하신거나 좀 막힌 부분들이 있다면은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제 이 온라인 신방에 필요한 손쉬운 PPT 만들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같이 해보려고 하는 건 미리 캔버스라는 이 사이트인데요. 미리 캔버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오늘 하는 내용들은 제가 한 장으로 정리해서 나중에 이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나중에 제 이 강의가 끝나고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미리 캔버스를 같이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네, 지금 컴퓨터 있으신 분들은 이거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컴퓨터 있으신 분은 저와 함께 미리 캔버스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열으셔서 구글이나 네이버 둘 다 가능합니다. 미리 캔버스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처음에 이 미리 캔버스라는 이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사이트를 눌러주시면 미리 캔버스 사이트로 이동이 됩니다. 미리 캔버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리 캔버스는 무료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건 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누구나 무료로 제가 돈이 없어서 영상을 못 만들어요. 이런 소리 들지 않도록 제가 무료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료이고요. 또 저작권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든지 저작권 신경 쓸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 회원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은 이제 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회원가입을 하면 어떤 점이 좋냐?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은 제가 만들었던 자료를 다른 컴퓨터에서 열 때에 그 만든 자료를 쭉 이어서 편집과 이런 자료 가공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고요.
또 나는 그냥 만들겠다 하면은 거기서 만들어서 그냥 뚝딱뚝딱 PPT를 다운 받으셔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회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회원 가입한 상태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진행이 되는데 거기 보시면은 바로 밑에 바로 시작하기 에서 바로 시작하기 있는데요. 바로 시작하기를 누르시면은 이제 이 미리 캔버스 작업 환경으로 이동이 됩니다. 네, 미리 캔버스 작업 환경으로 이동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미리 캔버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PPT를 만드는 이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PPT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들 또는 뭐 포스터를 만든다든지 성경학교 포스터를 만든다든지 또는 어떤 행사 안내를 할 때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갖춰진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용하시면은 문구만 바꾸면은 우리가 쉽게 완성도 높은 이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번 3월부터 이제 아마 교회학교에서 다들 새로 분반이 편성이 되고 또 이제 분반을 맡게 되셨을 텐데 그럼 이제 학생들한테 자기가 맡은 학생들에게 이제 안내를 해줘도 좋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잠시만요. 그때 우리가 이 교사에 대한 프로필을 우리가 해서 만들어 주셔도 상당히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소개합니다 해서 우리가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이렇게 프로필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또 여러 가지 프로필이 뜨는데 마음에 드시는 거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해당되는 프로필 템플릿을 딱 누르면은 그 내가 선택했던 프로필이 이제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글씨도 나오고 그림도 나오고 또 사진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나에 맞게 이제 이 내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박미리가 아니라 송승찬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찬 그리고 르리 아니라 을이 되겠죠. 네, 지금 보시면은 제가 깜짝 잘못 누르고 지워버렸어요. 지워버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우리가 되살리기가 뭐죠? 단축키가 컨트롤 Z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Z를 누르시면은 내가 했던 작업이 계속해서 되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Z 사용하시면은 내가 인터넷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내가 했던 잘못들을 다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내 필요한 부분들을 내용을 이제 바꿔봅니다. 이름 송승찬, 별명 기린, 네. 다음에 생일은 1990년 3월 5일.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제 생일입니다. 다음에 취미는 독서. 장래희망은 아빠가 되는 게 꿈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내용들을 바꿀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이미지 여기도 내가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 이미지를 이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은 네. 좀 내용이 빠르신가요?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내용들 편집하는 내용들이어서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안내를 해드린 거 직접 이제 만들어 보시면은 아마 대충 다들 감이 잡히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혹시나 좀 내용이 이해 안 되거나 이러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 이용해서 글 남겨주세요. 이해 안 되거나 좀 막힌 부분들이 있으시면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이미지를 넣기가 있는데요. 이미지 넣기는 그래서 이 사진을 우리가 넣어야 되는데 이 사진은 이제 성도님들이 필요하신 사진들이나 이런 사진들 갖고 있는 사진들이 있으시면은
그대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셔도 되고요. 그대로 끌고 와서 이렇게 넣어도 우리가 내가 원하는 사진들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템플릿 안에 맞게 이렇게 사진을 넣어서 이것들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이제 만드는 방법인데 아마 이거는 직접 자기가 만들어봐야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소개를 해드린 부분이고 또 직접 이제 이걸 만들어 보시면 아마 감이 잡히시지 않을까. 어려운 부분은 아니어서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이제 눌러도 보시고 어떻게 하는지 누르면 이제 옆에 메뉴도 또 달라지죠. 글씨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또 모양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는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동그라미 표시가 하나 있죠. 동그라미 표시. 이걸 누르면은 이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테이션 이렇게 돌려서 내가 원하는 또 사이즈에 맞게 또 이 내용들을 돌려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 템플릿들은 대부분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뭐 더 넣으실 분들은 내가 감각에 맞게 더 넣으셔도 되는데 더 넣으실 분들은 참고로 여기 왼쪽에 보면은 요소라고 이건 요소를 눌러주시면은 여러 가지 이 그림이나 또는 여러 가지 문구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난 이걸 넣고 싶다. 그러면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보시고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그걸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넣으셔서 이 PPT를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다가 준비하면서 이제 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또 골든벨 행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성경의 복수 게임 할 때 골든벨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골든벨도 상당히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골든벨이라고 이 템플릿을 누르시고 왼쪽에 있는 템플릿을 누르시고 골든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골든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누르면은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이때 하실 것들은 이 템플릿으로 덮어쓰기. 이 템플릿으로 덮어쓰기를 하면은 지금 했던 작업들이 다 날아가고 또 여기 골든벨에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서 덮어쓰기를 누르시면은 제가 했던 작업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이제 새롭게 골든벨 이런 이 양식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국어 퀴즈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 퀴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내용을 성경 이렇게 고쳐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난 성경이니까 좀 성경 그림도 좀 넣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왼쪽에 있는 요소 누르셔서 위에 보면은 이제 밑에 쭉 내려보면은 일러스트를 여기 누르시면은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주제에 맞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독교 교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눌러 주시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그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나는 성경이기 때문에 난 성경을 하고 싶다. 그럼 얘를 눌러 주시면은 여기 성경이 이렇게 뚝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다 성경을 또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이렇게 좀 이 화살표 모양이 나오게 되면은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조절해서 도전 골든벨 성경 퀴즈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셔도 우리가 쉽게 이 PPT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골든벨이면 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기본 양식들은 이제 이것들 가지고 이 내용들만 고치면은 우리가 이 상당히 잘 만들어진 이 디자인들을 그대로 우리가 활용해서 아이들에게도 상당히 재밌게 또 유익하게 또 이 PPT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 내용들은 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적은 노력과 적은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완성도 높은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용하신다면은 좀 우리가 이런 만드는 시간들도 좀 줄일 수 있고 또 만드는 노력도 좀 적지만은 우리가 최대한 아이들에게 적절한 또 학생들이 적절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이걸 만드시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아이들한테 써먹어야 되죠. 써먹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거를 다운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운. 그래서 다운을 받으시려면 맨 위에 보시면은 다운로드 있으면 다운로드. 그럼 다운로드를 한번 눌러볼까요? 다운로드를 누르시면은 뭔가 좀 복잡하게 이렇게 웹용, 인쇄용, 동영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신경 쓰실 필요 없이 이 웹용 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제 어떤 파일로 저장할 거냐를 이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PPT를 만들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는 PPT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PPT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럼 PPT를 하는 저장하는 옵션이 나와요. 옵션에 대해서 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PPT 옵션을 보시면은 개별 요소 이미지와 텍스트 편집 가능 통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지금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이 PPT 한 장 안에 여러 가지 글씨도 있고 그림도 있고 사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글씨와 그림과 사진을 각각의 이미지로 해서 저장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글자도 뭘로 저장한다고요? 글자도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글자는 편집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편집이 여기서 개별 요소 이미지화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 글자 편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림 형식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글자는 뺄 수는 있겠죠. 빼고 또 다른 글자를 우리가 PPT상에서 다른 글자를 넣을 수는 있겠죠. 대신에 이제 이거는 다 이미지로 저장되기 때문에 이 글씨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수정해서. 그럼 두 번째는 그럼 텍스트 편집 가능은 어떤 말일까요? 그 이미지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장되는 걸까요? 텍스트를 편집할 수 있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편집 가능은 텍스트를 우리가 PT를 다운받아서 편집이 가능한데 대신에 제가 이걸 써보니까 단점이 뭐냐면은 제가 여기서 썼던 그 폰트가 깨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컴퓨터에 이 폰트가 설치되어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내 컴퓨터에 있는 폰트를 내가 다운을 받으면은 여기 나온 이 모양이 그대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 집에 컴퓨터에 폰트가 많지 않다. 또 내 일일이 다운받기 귀찮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아예 이 인터넷상에서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개별 요소 이미지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운을 받으시면은 여기서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만 주셔도 이제 우리가 원활하게 이런 프로그램들을 또 이 PT를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는 통 이미지입니다. 통 이미지. 통 이미지는 가장 용량이 적습니다. 얘는 왜냐하면은 모든 그 그림과 글씨를 한 장의 사진으로 저장하는 겁니다. 한 장의 사진. 그래서 템플릿 하나당 한 장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림도 어때요? 제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요? 빼거나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통 이미지는 템플릿 한 장당 한 장 이 사진 파일 하나로 저장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용도에 맞게 개별 요소 이미지화를 할 건지 텍스트 편집을 할 건지 통 이미지를 할 건지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작업을 하면은 개별 요소 이미지가 제일 낫긴 하겠죠. 그래서 편집은 여기서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페이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나는 6, 7페이지를 뺄 거야. 그러면은 1, 2, 3, 4, 5, 8, 9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다운로드를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작품을 이렇게 만드는 이런 이 모습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이 작품을 이제 이 가공을 해주고요. 이 가공이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이 컴퓨터에서 저장하는 위치를 물어봅니다. 그 저장하는 위치를 이제 내가 원하는 위치다 이제 선택을 하셔서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거는 광고입니다. 광고. 가만히 있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골든벨 PPT라고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골든벨 PPT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제가 개별 이미지화로 했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제 개별 이미지로 이렇게 저장이 된 겁니다. 선택을 누르시면은
한 장에 이렇게 각각의 요소마다 이렇게 개별 이미지로 저장됐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거는 텍스트 편집은 된다고 안 된다고요? 텍스트 편집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간단한 사용법은 이 정도인데 아마 직접 만들어 보시면은 정말 쉽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 적절하게 활용하셔서 PPT에 맞게 또 용도에 맞게 이렇게 이 부분들을 사용하시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 부분들을 PPT 말고도 PDF나 또 그림 파일들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JPG나 PNG는 이 그림 파일들이고요. PDF는 이제 우리가 우리 한글이 없는 데서 이제 PDF로 해서 우리가 또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PDF로도 우리 저장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들도 성도님들이 필요하신 용도에 맞게 하시면 되겠고, 보통은 이제 PPT로 많이 저장하면은 무난하겠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혹시 이 미리 캔버스 지금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혹시 좀 궁금하시거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혹시 있으시면은 단톡방에 한번 남겨주실래요? 줌 채팅방 이용하셔도 되고요. 제 설명이 너무 완벽했나요? 네, 다 되시나요? 오픈 채팅방을 만들 필요가 없었나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역시 지혜로우셔서 다들 이해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미리 캔버스는 이렇게 설명을 마무리하겠고요.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다음으로 해서 이제 줌 관련해서 줌의 기능 활용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줌 제가 이제 하기 전에 강의 미리 사전 설문조사를 받았었는데요. 다들 줌에 관련해서는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다는 분이 절반이 넘었고요. 또 혼자 힘으로도 할 수 있다 하신 분이 이제 한 40% 정도, 이렇게 거의 한 90% 정도가 줌을 거의 원활하게 능숙하게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기초적인 기능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필요는 없을 거라 같다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제 좀 이런 것들을 알면은 상당히 좀 유용하다 이런 것들만 이제 제가 간단하게 간추려서 내용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줌 관련해 지금 다들 줌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줌에 있는 상황에서 제가 몇 가지 유용한 팁들 안내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금 잠시만요. 제가 줌 화면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이 잠깐 사라지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성도님들 지금 제 컴퓨터에 있는 이 줌 화면입니다. 다들 보이시죠? 줌 화면이요. 줌 화면인데, 그래서 여기서 성도님들이 좀 알아가면 좀 좋을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물론 이미 줌을 더 능수능란하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일이지만은, 일단은 이 지금 줌 다 들어있는 상황에서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보세요. 스페이스바를 쭉 한번 눌러보실래요? 네, 스페이스바 한번 쭉 다 눌러보실래요? 스페이스바 한번 쭉 눌러보실래요? 계속 누르고 계실래요? 네. 스페이스를 바를 누르니까 뭐 어떻게 됐죠? 음소거가 해제가 됐습니다. 음소거가. 그래서 내가 지금 음소거가 있는 상태인데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상태에서는 제 음소거가 일시적으로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음소거가 껐다 켰다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잠시 할 말 짧게 말할 때는 굳이 음소거를 풀 필요 없이 그냥 스페이스바만 쭉 누르고 얘기를 하시면은 내 목소리가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바만 잘 이용하셔도 굳이 마우스 많이 이용할 필요 없이 좀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줌하면 이제 상당히 저희가 집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집에서 이용할 때 집이 다들 이제 집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집이 좀 깨끗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좀 보여주기가 민망할 때,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 가상 배경, 가상 배경을 이용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상 배경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왼쪽에 밑에 보시면은 비디오 중지라는 모양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화살표 모양, 화살표 모양을 누르시면은 가상 배경 선택이라는 게 나옵니다. 가상 배경 선택. 그래서 가상 배경 선택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보면은 가상 배경에서 여러 가지 이런 배경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마음에 드는 것들 이제 누르시면은 배경이 바뀝니다. 그러면 제 화면도 어때요 지금요? 바뀌죠. 예, 제 화면도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사람을 인식하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은 나오지만은 제 주변 환경들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것들만 잘 활용하시면은 집이 언제 어디서나 좀 민망한 환경이 뒤에 있다 할지라도 상당히 좀 편하게 우리가 장소의 구애 없이 가상 배경 이용해서 잘 사용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가상 배경 이용하는 것들 또 이용하시면 상당히 좋고요.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또 이 가상 배경을 하니까 하나 더 이제 이 생각났던 게 제가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PPT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PPT에서 줌에서 이 PPT를 보여주면서 사람 얼굴이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느냐? 이제 화면 공유를 이제 눌러 보시면은 오른쪽에 기본이 나오는데요. 고급을 눌러 보시면은 여기에 파워포인트를 가상 배경으로 설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르시고 공유 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내가 작업했던 이 PPT가 있는데요. 그 PPT를 선택하셔서 이미 벌써 실습을 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네, 잠깐 제가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 공유는 잠깐 제가 공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상 배경을 설정해서 공유해서 내가 원하는 PPT를 열기 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제 화면이 이렇게 뜨게 되고요. 저는 지금 제 모습이 오른쪽 밑에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오른쪽 밑에. 그래서 오른쪽 밑에를 보면은 이렇게 사이즈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카메라를 써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깨져서 나오는데요. 실제 이제 나중에 집에서 해보시면은 여기서 이 사이즈를 조절할 수도 있고 또 위치를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PT가 나오면서 또 나도 나올 수 있게. 그래서 굳이 이제 이걸 하신다면은 OBS라는 이런 프로그램 사용 없이 OBS라는 프로그램 사용 없이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 위치 알려드릴게요. 다시 잠시만요. 어디 있냐면은 화면 공유 누르시고요. 기본 고급 잠시만요. 지금 가상 배경 상태에서 지금 안 보이시군요. 지금 잠시만요. 카메라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누르시면은 기본이 있고 고급이 있는데 고급에서 들어가셔서 파워포인트를 가상 배경으로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나 이 창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이게 안 보였는데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은 이 줌 프로그램이 최신 업데이트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줌을 예전에 깔아 놓으신 분들은 이게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신 업데이트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이 줌 화면 이거 있죠, 이 화면에서 오른쪽 끝에 보면은 송 해가지고 저는 이제 송승찬이기 때문에 여기 송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를 눌러주시면은 여기 업데이트 확인에서 업데이트 확인. 그래서 여기 업데이트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내 프로그램이 최신 버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업데이트를 하시면은 줌이 나가져 버리기 때문에 지금 하지 마시고 끝나시고 나면은
내 줌 버전이 최신 버전인지 확인해 보시고 업데이트를 하시면은 이렇게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PPT 화면을 공유하면서 내 얼굴도 나올 수 있게 이런 것들도 가능하니까 선생님들 이거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네. 혹시 관련해서도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방금 이 가상 배경 지금 이 두 가지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가상 배경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것 내용들 있으실까요? 가상 배경. 저는 많죠. 가상 배경이 많은데 이 가상 배경이 이제 저도 이제 이것들을 다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진 파일들이 있으시다면 여기 오른쪽에는 플러스 모양인데 이것을 누르셔서 이미지 추가 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여기 또 추가하셔서 가상 배경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상 배경 활용하셔서 또 이제 자신의 프로필도 이렇게 꾸미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하나 이 부분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줌 하시면은 이제 저희가 특히나 이제 원격 교회에서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이 진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교회들이 줌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이 비대면을 진행하셨을 텐데요. 잠시만요. 화면 공유. 잠시만요. 그래서 저희 모임은 어떻게 진행을 했었냐면은 저희 모임은 이렇게 지금 이 카메라 돈 주고 산 거 아니고요. 휴대폰 카메라고요. 다음에 이제 노트북 한 대를 이용해서 이제 원래 줌을 하면은 저희가 노트북에 있는 화면이 이 줌의 화면에 뜨게 되는데 이 카메라를 이 웹캠처럼 이용해 가지고 이 화면 앞에 화면이 나올 수 있게 설정을 해 가지고 실제 원래는 노트북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비춰야 되지만은 이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에 있는 카메라로 내용들이 이 화면이 나올 수 있게 설정을 해서 줌 화면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거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 예배 때도 그렇지만은 교사가 이제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싶을 때 또 제가 지금 휴대폰을 가지고 지금 노트북을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휴대폰으로 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또 하실 때 상당히 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활용을 하시면 되냐면은 이리온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이리온.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리온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해 보실 건데요. 이리온 같은 이것도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직접 이제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제 검색에서는 안 영어로 이제 이리온이라 검색을 해야지 이제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리온.com을 들어가시면은 여기 이제 이 웹캠이라 나온 웹캠. 그래서 이 휴대폰을 웹캠처럼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집에 노트북이 없다 그러신 분들 데스크탑밖에 없다 이러신 분들은 휴대폰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이제 웹캠처럼 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이리온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려면은 이 노트북에도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셔야 되고 휴대폰에도 이 이리온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노트북에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면은 웹캠 포 윈도우스 맨 앞에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하셔서 저장하시고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하셔서 설치를 쭉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를 쭉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그냥 다음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아마 이건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다 이건 동의합니다 해서 넥스트 이렇게 해서 넘기시면 되겠죠. 이거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치를 인스톨까지 딱 누르시면 설치가 되고요. 다음에 이제 휴대폰에서도 이제 이리온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어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어플을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지금은 안 뜨실 거야 아마. 지금은 안 뜨는데 나중에 이제 이리온 프로그램을 컴퓨터에도 설치를 하시고 또 이 휴대폰에도 이리온 프로그램 설치고 하시고 나서 이제
이리온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주시면은, 잠시만요. 이리온 프로그램이 없어졌네요. 그래서 설치를 하시고 나서 이리온이라는 프로그램, 이리온 웹캠이라는 이런 이 단축 아이콘이 생기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실행을 하시면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휴대폰에서 이리온이라는 프로그램, 이리온이라는 프로그램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리온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잠시만요. 이리온이라는 프로그램을 어플을 이제 실행을 하시면은 갓 이리온이 지금, 네, 이리온이 지금 이렇게 내 휴대폰으로 보는 화면이 노트북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말은 즉 이제 이 컴퓨터에서 이 휴대폰을 카메라로 인식을 했다라는 건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냥 하지 마시고 화질을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보통 가장 큰 거 3840, 2160 이걸로 해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은 상당히 좋은 화질로 이거를 캡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사용하고 있는 것도 지금 이 화면 이용해서 지금 이 휴대폰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나 이럴 때는 언제든지 이렇게 이 휴대폰을 이용해서 웹캠으로 활용을 하시면은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하나 이제 줌에서 또 세팅을 하나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줌에서는 또 어떤 세팅을 해줘야 되냐면은, 줌에서는 이 비디오 보면 저는 좀 뭔가 좀 많죠. 이게 지금 다 카메라로 인식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이리온 프로그램 다 설치하셨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 이리온 웹캠이라는 게 뜰 거예요. 그럼 이 이리온 웹캠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이리온 웹캠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또 제가 지금 일반 카메라로 하면은 원래 이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 노트북으로 하면 이렇게 이 화면이 나와야겠죠. 노트북이 지금 노트북 화면이고, 이거를 이제 이리온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제가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잘 활용하셔도 이 휴대폰 따로 웹캠 돈 주고 사지 마시고 이것들을 잘 활용하시면은 상당히 굳이 어떤 걸 돈 줄 필요 없이 휴대폰을 가지고도 이렇게 잘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잘 참고해서 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할 거는 많은데 시간이 벌써 많이 좀 지났네요. 자, 혹시 줌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실까요? 질의응답 받고 좀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나 내용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네, 이리온 연결 방식 물어보셨는데요. 이리온 연결 방식은 동일한 와이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트북과 휴대폰이 같은 와이파이의 상태에서 들어가야지 인식이 되고요. 휴대폰이 LTE 상태 뭐 이런 상태로 되면은 인식이 안 되니까 같은 와이파이로 꼭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싱크가 안 맞다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륜으로 저희가 교회 예배도 했었는데 한 번도 음성이 겹치거나 이러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활용했을 때는 싱크가 안 맞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활용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한 2달, 3달 동안 써봤던 경험상으로서는 버퍼링이나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없었던 상황입니다. 오디오 소스는 이제 지금 보이시면은 제가 지금 이제 하울링이 생겨가 지금 오디오를 제가 지금 막아놨거든요. 막아놔서 오디오는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 없는데, 저는 보통 이제 이 노트북에 있는 기본 오디오로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 전에 말씀을 보여주거나 이럴 때는 제가 노트북의 위치가 멀리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리온 오디오도 이리온으로 잡아주시면은 좀 음성이 좀 더 가깝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내 노트북의 위치나 카메라 위치에 따라서 이것들도 조절이 가능하니까 어떤 게 더 잘 들리나, 그럼 잘 들리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정답이 아니라 내가 좀 잘 들리는 여러 가지 테스트 해보시고 이렇게 하면 잘 된다 하면은 그걸로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다들 힘드시죠? 네. 그러면은 좀 10분 정도 쉬었다가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이 14분인데요. 25분, 25분에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